격리가 없으면 회사가 어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하는 활동, 영업하는 활동이 병행되고 생산과 영업을 연계해주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안녕하십니까. 회계와 경영 컨설턴트를 40여 년간 지내온 최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십 년간 회계와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 미팅 과정에서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회사가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고 정리정돈의 주요 요제는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회계장부, 세금, 거래처 관리, 그 다음에 비용, 근로자 관리에 대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그 정리된 데이터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게 최상의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리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퇴사하고 나서 후임 직원이 들어왔을 때 격리 업무에 대한 습득이 늦어져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격리가 퇴사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격리가 들어와서 근무 태만을 하거나 격리의 업무 실수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이 시스템이 출장 격리입니다. 내부의 사건의 발생, 영업의 발생이 되는 시점에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은 현재 전산을 쓰거나 사장님이 직접 하거나 격리를 두는 경우거나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일어나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내부 정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저는 부각하는 이유가 기업 운영의 출발점은 정보의 집중입니다. 정리가 된다면 경영이 보이고 경영이 보이면 결정할 수가 있고 결정하면 기업은 살아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입니다. 영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영업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제조 생산시설입니다. 제조 생산시설과 영업의 상호 교류를 시켜주는 게 격리, 그 다음에 관리자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제가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원하는 판단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격리 시스템을 하려면 격리와 부장에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 2명의 인원이 최소 한 700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현재 이 격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대체되는 부분은 세무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하는 활동, 그 다음에 영업하는 활동이 병행되고 생산과 영업을 연계해주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너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전산이 잘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격리에 대한 정돈에 대한 필요성이 약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운영 자체가 1인 체제화되는 시스템이 가는 중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결국은 인건비 문제만 해결되면 이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서 세무사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 일을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자, 어떤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느냐? 출장 격리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출장 격리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기본으로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거는 일단 1번 전문 경력자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디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퇴직자를 활용할 겁니다. 퇴직자는 전직이 기업과 유사한 사람을 채용할 것이고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소통해서 출장 격리 팀장에게 전달할 겁니다.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기업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가디언에 대해서 정보를 받은 출장 격리 팀장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갈 거고,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끊어서 발급을 했습니다.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할 거고, 개인과 법인이 두 개를 연달아 해서 5천만 원과 3천만 원짜리 보증서를 발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면 신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고, 또 다른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하는 분들이 실제로 활용해보고 우리 시스템이 좋아라고 추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향은 있습니다.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경리나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 모든 부분들이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 달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달의 순이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표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난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많은 일을 했는데 도대체 남았는지 손해봤는지를 모르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이익이 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우리 정보가 거기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달에 정보가 11월 달에 회계사 사무실에 넘어가고 회계사 사무실이 업무를 제대로 따라와 준다면 매월 이익은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시스템적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결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느닷없이 5월달, 3월달에 결산을 하고 세금을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1억을 내야 됩니다 말만 들었고 왜 내는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매출과 급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매입의 종류는 뭐 원재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기타 비용이라고 크게 보면 이 세 개가 일어나서 결국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10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월 1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정리를 해서 11월 달에 자금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한 달을 해봤는데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를 모르는 상태면 그 다음 달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난감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하자면 현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구입도 한 거 있습니다. 빚을 가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현금에 분리가 된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어느 집에 A, B, C 집에 일어났는 내역을 확인하고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에 급여 지급하고 외상대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그 지급할 게 얼마 줄 게 남은 잔액이 남아야 수금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결국 이익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검토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장사에 준하거나 대기업에 준하는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통 회계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법인은 3월 달에 하고 개인은 5월 달에 합니다. 1억의 세금이 발생됐는데 발생의 원인과 그 발생의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매달 어떤 형태든 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산의 합의 세금 1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절세와 감세, 여러 가지 세금을 절세하는 전략 중에 절세의 기본 전략은 정확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법의 적용의 문제예요. 우리가 경비라고 썼는 것이 영수증을 제출하고 안 하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법에서 허용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이게 회계 처리가 바로 돼서 이 1억이라는 숫자가 수긍이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생산이나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쓰는 건데 법은 그게 불법화가 되어 있고 회계 처리에서도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당면의 문제는 불법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출되는 급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거나 불법화되어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양성화 시켜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법과 불법 사이에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기업주인데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들을 제대로 정리정돈해 놓는다면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저희 출장 격리에 3가지 축이 있습니다. 가디언, 그 다음에 현장 매니저, 총괄팀장. 가디언이 하는 일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직의 섬유공장에 근무하시던 분이 섬유공장 가디언을 할 겁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현장을 잘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총괄팀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가디언 시스템을 만들었고, 현장 매니저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업무를 손으로 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가서 일정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격리가 했던 잡무에 관련된 부분을 손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에러의 확률을 줄입니다. 가디언과 현장 매니저가 가지고 온 정보를 총괄팀장이 정리정돈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일합니다. 단순한 격리가 아닌 전문가적인 마인드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 3명의 팀원들이 움직여서 나가는 것이 현재의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디언과 현장 매니저, 총괄팀장의 삼각체제가 있고 제가 월말 보거나 저희 이사님이 가서 하는 거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지만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기업에 분명히 활력소가 되거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되지 않는 기업은 위험하고 정리된 기업은 살아납니다. 이 불경기 속에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출장 격리를 활용하셔야 되고 출장 격리가 여러분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